안녕하십니까. 푸른한국닷컴 대표 전영준입니다.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돼서 참으로 반갑습니다. 제가 사실은 유튜브를 좀 할 줄 몰라서 이렇게 좀 꺼려했었는데, 이번 대선을 앞두고 시간이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좀 부족함이 있지만 여러분들한테 대선에 관련된 정보를 서로 공유하고 나누는 그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. 여러분들과 이번 대선 결과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그 정권 교체를 나타내는 우리 그 징후가 있습니다. 통상 5가지 지표가 있는데요. 첫 번째는 이제 대선 후보 지지도입니다. 그리고 두 번째가 진영별 대선 후보 지지도 합입니다. 보수 후보 합, 진보 보수 합,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죠. 세 번째가 대통령 국정 지지도입니다. 네 번째가 정당 지지도입니다. 다섯 번째가 대선 프레임입니다. 즉 정권 교체와 정권 유지와 사이에서 어느 쪽이 비중이 더 높느냐, 이런 걸 이제 대선 프레임이라고 하는데요. 그렇게 5가지 지표를 가지고 한번 이번 대선 결과, 또 대선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이런 걸 한번 같이 고민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대선 후보 지지도를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. 지난 그 2월 6일부터 2월 11일 사이에 총 32군데서 여론조사 기관들의 그 대선 후보 지지도, 정당 지지도들이 발표되었습니다. 그 중에서 17군데가 면접조사 방식으로 이루어졌고요. 그다음에 15군데가 ARS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. 그 결과 윤석열 후보가 평균적으로 41.2%, 안철수 후보 9%, 허경영 후보 2.7%가 나왔습니다. 토탈 범보수 합이 52.9%입니다. 범진보를 보면 이재명 후보 36%, 심상정 후보 3.1%, 김동연 후보 0.7%, 도합 39.8%입니다. 기타 후보가 1%, 없음 모름층이 10% 존재하고 있습니다. 이걸 좀 세분해서 조사 방법에 따라 좀 다시 분류를 해보면 17군데의 면접 방식에서 발표된 여론조사 기관들의 평균치를 보면 윤석열 후보가 41.3%입니다. 안철수 후보 9%, 허경영 후보 2.6%입니다. 보수 진영 합이 52.9%, 이재명 후보가 36.2%, 심상정 후보 3%, 김동연 후보 0.2%, 범진보 진영 합이 39.3%입니다. 마찬가지로 15군데 ARS 기관에서 발표된 조사를 보면 이 두 표에 있는 대로 윤석열 후보 45.2%, 상당히 높습니다. 면접조사 방식으로. 안철수 후보 8%, 허경영 후보 2.7%, 도합 55.9%입니다. 범진보 후보들을 살펴보면 이재명 후보 38.1%, 심상정 후보 2.8%, 김동연 후보 0.8%, 도합 41.7%입니다. 이렇게 봤을 때 일단 대선 후보 지지도를 놓고 봤을 땐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. 다음은 대통령 국정 지지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2월 6일서부터 2월 10일까지 발표된 여론조사를 보면 대통령 국정 지지도가 긍정이 43.1%입니다. 부정이 53.2%, 역시 한 10% 정도 부정이 앞서고 있습니다. 정당 지지도를 보면 국민의힘이 36.1%, 국민의당이 7.1%, 더불어민주당이 35.3%, 정의당이 3.8%, 시대전환 0.3%, 기본소득당 0.4%, 기타당이 2%, 무당층이 약 15% 존재하고 있습니다. 정당 지지도를 보면은 지금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약 1% 정도,
약 0.8% 정도 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근데 여기서 이제 지켜봐야 될 것은 더불어민주당에는 과거 열린민주당의 그 당 지지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생각보다 열린민주당이랑 더불어민주당이랑 합당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 지지도가 그렇게 높지 않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. 두 번째는 국민의당 지지도가 여기서 7.1% 존재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 국민의힘과 합당을 한다면 산술적으로 봤을 때 42% 정도가 나오죠. 보수 정당 합이 민주당, 그러니까 진보 정당 합보다 월등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약 한 8% 정도 앞선다는 것을 알 수 있죠.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중요한 지표가 대선 프레임입니다. 정권 교체를 바라느냐, 정권 유지를 바라느냐, 이거에 따라서 또 정권 교체 여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. 2월 6일서부터 10일까지 발표된 여론조사 기관들의 대선 프레임 여론조사를 보면 정권 교체 수치가 52.8%, 정권 유지가 36.4%입니다. 기타가 10.9%로서 17%, 약 10% 정도 정권 교체를 바라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. 압도적이죠. 이것을 무엇을 의미하느냐? 국민들이 현재 문재인 정권의 어떤 심판을 해야 된다. 문재인 정권을 심판해야 된다는 그 열망이 압도적으로 크다는 겁니다. 이렇게 5가지 지표를 살펴봤습니다. 이 5가지 지표를 보면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겠구나. 이렇게 희망을 걸 수 있습니다. 그러나 중요한 거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대선 후보 지지도가 아닙니다. 대선 프레임도 아닙니다. 정당 지지도가 제일 중요합니다. 정당 지지도. 왜 정당 지지도가 중요해요? 정당 지지도는 당원들과 지지자들의 결집력, 응집력, 참여도를 알 수 있는 지표입니다. 그러니까 정당 지지도가 높다는 것은 당에 대한 충성심이 높고 또 응집력이 강하다는 거죠. 근데 이번에 지금 살펴보면 정당 지지도가 지금 대선 후보 지지도보다도 못합니다. 약 한 36.1% 나왔습니다. 국민의당이랑 다 합쳐야 42%, 3%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. 이것을 무엇을 의미하냐?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합쳐져야 수월하게 정권 교체를 이루어질 수 있다.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. 대선 후보 지지도가 지금 윤석열 후보가 45% 나오지만 정당 지지도는 지금 36%, 약 한 10% 정도 가까이 갭이 생기고 있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게 국민의힘이 극복해야 될 지금 과제인데, 만약에 국민의당과 합치게 되면 정당 지지도도 한 43%, 45%가 되겠죠. 그러게 만약에 무당층이 간망하고 있는 무당층까지 합하면 한 55%가 됩니다. 그래서 지금 5가지 지표상으로는 국민의힘이 윤석열 후보가로 정권 교체가 될 확률이 되게 높지만, 실제 내면적으로 보면 정당 지지도가 좀 후보보다 낮기 때문에 좀 각고의 노력 아니면 또 상당히 위험한 일이 발생될 수 있다,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. 과거에 2012년 대선 때 이런 현상이 있었습니다. 그때 이명박 정권을 심판하고 민주당이 정권을 잡아야 된다는 지수가 약 55% 정도 나왔습니다. 그러니까 정권 교체 열기가 되게 강했다는 거죠. 근데 왜 민주당이 정권을 창출을 못했느냐? 정당 지지도가 낮아서 그랬습니다. 당시 한당이죠. 새누리당 정당 지지도가 40%가 넘었습니다. 40에서 42% 정도 이렇게 나오고 있었죠. 그러니까 새누리당의 당원들의 정권 유지 열의가 민주당 사람들의 정권 교체 열의보다 높았다는 거죠. 그 당시에 민주당의 정권 민주당 지지도가 한 32%, 34% 정도 평균 나왔습니다. 요거 부분은 제가 나중에 따로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러면 이렇게 또 생각해 볼 수 있겠죠. 그럼 왜 윤석열 후보 대선 후보는 지지율이 높은데 왜 정당 지지도는 낮을까? 이렇게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됩니다.
그것은 바로 그동안 지난 12월 중순서부터 1월 초까지 있었던 국민의힘 당 내분 사태, 이 부분이 영향이 있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부분들이 좀 이 내분의 어떤 그 후유증이 아직 극복되지 않고 있다. 2월 10일 현재까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이 지표상을 봤을 때는 정권 교체 열의가 높고 또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만 정당 지지도를 보면 좀 불안하다, 이렇게 결론을 내줄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앞으로 20여일 남았습니다. 그래서 안정적으로 정권 교체를 이루려면 안철수 후보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을까,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. 다음번에는 이제 그 2012년에 있었던 이인재 대표의 선진자유당과 그 당시에 새누리당의 어떤 그 합당 과정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. 그때 각종 통계 자료를 보여주면서 그 시너지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.